안녕하세요. 비바톡톡의 이바구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웨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볼보, 복지, 뭐 이런 이미지. 근데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10대 소녀 툰베리를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독특한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줬다. 일반적으로 리더십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보면 나라의 대통령, 기업의 사장님, 군대의 높은 장군님. 근데 그레타 툰베리를 한번 볼까요? 그레타 툰베리는 아직 10대죠. 덩치도 되게 작아요. 활동을 지지하는 무직이 없고요. 자폐 증상까지 가지고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어떤 리더가 갖춰야 되는 조건, 거리가 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리더의 실제 의미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툰베리가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거리의 환경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아주 새로운 유형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약 덕분에 2019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타임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잡지에서 1년에 한 명만 선정을 하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리더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깨고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된 케이스다라는 게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행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새로운 유형의 리더였다라는 게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적을 드러냈다. 예전부터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지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외계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힘이 아주 센 악당, 거인들, 엄청나게 눈에 잘 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름에는 허리케인, 한국에는 거대한 태풍, 얼마나 큰 태풍이 몰려올지 알 수가 없고 매년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말 이제껏 겪어본 적이 없는 강한 추위, 이런 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세계적인 유적이 많죠. 이런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고요. 역대급 가혹한 가뭄,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외부에서 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구상의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국가의 주도 하에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또 괜찮은데 악화시키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스웨덴에 사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10대 작은 소녀가 활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법률을 만들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소녀는 누구고 얘한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8살의 툰베리의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체험학습 같은 시간이었겠죠. 비가가 녹아내리고 있고 삐쩍 마른 북극곰들, 살 곳도 없고 먹이도 없어서 거의 멸종되기 직전에 이런 북극곰들의 불쌍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실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수업을 한 거예요. 툰베리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수업이 끝나고 툰베리가 좀 예외였습니다. 툰베리가 생각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툰베리가 상당히 큰 우울감을 느꼈다 그래요. 툰베리의 부모님 마음도 상당히 좀 무거웠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잘 먹지도 않고 알도 없어지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만 엄청나게 읽어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툰베리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면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상당히 왜소합니다. 거의 잘 먹지도 않고 좀 영양 불균형이 있었다 그래요. 툰베리를 좀 위로를 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는데 가축들, 닭, 돼지, 소, 이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이 엄청난 양의 가스 배출을 하거든요. 엄청난 온실가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했는데 비행기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엄마가 약속을 한 거예요. 엄마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직업 활동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툰베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농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딱 하나. 툰베리가 우울하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툰베리를 조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2018년도 5월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스웨덴의 한 신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수필문을 하나 보내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가 보게 됩니다. 환경운동을 이제 아직 어리지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툰베리가 듣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침 2018년도 9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라 라는 시위를 하겠다. 학교를 안 나가고 내가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에 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팻말, 기후변화에 대한 시위 이런 식으로 써있는 팻말을 하나 들고 아빠하고 둘이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SNS에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의 어떤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툰베리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추종자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점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2019년도 1월에 이제 벨기에에서만 한 45,000명 정도 환경 시위가 발생을 하게 돼요. 2019년도 9월이 되면요 뉴욕에서 한 25만 명, 런던에서 10만 명, 독일 전역에서 한 140만 명 정도가 거리 시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정치적인 행동 촉구를 하게 돼요. 한국은 조금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에서도 그때 툰베리 영향을 받아서 환경 변화에 대한 시위가 조그만하게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회의, 교황을 단독으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게 돼요. TV에서 보여지지 않는 툰베리의 힘든 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싸라고 하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툰베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싸거든요. 얘는 어딜 가도 지지자들이 환호를 해주고 사진 기자들이 몰려다닙니다. 이런 면들만 보면은 인싸의 삶이잖아요. 아주 상당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툰베리가 사실은 대단히 삶이 고통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 툰베리를 조금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색인종 중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툰베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내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근데 세상이 관심을 잘 안 가져주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을 바쳐온 연구자와 운동가들이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 말에 귀를 아무도 기울이지 않다가 갑자기 10대의 백인 소녀가 중심적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나 연구자들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좀 불공정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을 바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아니 갑자기 어떻게 10대 소녀가 좀 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툰베리를 싫어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툰베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좀 있어요. 툰베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게 좀 비겁한 거죠. 이제 어른인데 이제 아이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비겁하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툰베리를 따라다니면서 협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런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툰베리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위협으로 여기고 비난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자체는 자신의 메시지가 이제 세상에서 통하고 있다. 통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툰베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 기온 상승이 현재까지 한 1도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1.5도 이내로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1.5도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으려면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해마다 7.6% 정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자, 이런 운동을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즉시 지구의 인구 중에 3억 5천만 명 이상이 아주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먼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툰베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 아주 심각한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툰베리가 좀 독특한 점, 특별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기후변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를 핵심 이슈로 세상에 드러내는데 역할을 크게 했다. 어떤 대학교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단체도 하지 못한 일을 스웨덴의 10대 소녀가 했다 라는 거. 그리고 툰베리는 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인데 이제 본인의 삶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상을 어렸을 때 보고 이거에 대한 충격으로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혼자 시위를 하게 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점입니다. 툰베리 말고도 이제 다양한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나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